네, 안녕하십니까. 병정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아주 재미없는, 그죠? 그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일부 보시다가 대부분 다 꼬박꼬박 졸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제도, 이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요약. 실제 제가 정리한 거 한 5분의 1로 이만큼 압축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어떤 전체 내용을 쭉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팍팍팍 줄이는 거예요. 원래는 새마을금고 PF 대출이면요, 그보다 더 문제되는 건 관리형 토지 신탁 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막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보겠다. 또 재미도 없어 할 것이고. 선생님 혼자서 이 부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이해가 돼요.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죠? 다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죠? 다 졸 것이다. 예상을 하고, 안 하는 거, 그거는 더 큰 문제죠. 학생이 졸든 안 졸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를 설명을 해놓고, 이후에 조는지 안 조는지, 그거는 차후 문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하반기는 이런 이유로, 하반기는 이런 종목을 볼 겁니다. 하반기는 이래 종목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또 그런 분야로 종목을 찾아내고 대응을 할 것이다. 왜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하반기에도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산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하반기도 돈이 없댔죠. 왜 돈이 없다? 왜? 다 설명했죠. 하반기도 여전히 돈이 없어요. 여전히 재미없어요. 개인들은요, 2판, 4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계속 도박판으로 갈 거예요. 기관들도 그거를 원해요. 그리고 유도를 해요. 사람들이요, 개미들이 바글바글 해야 신용 미수 열심히 빌려주고 그걸로 수수료로 성과금도 나눠갖고 월급도 팍팍 올리고 할 건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을 끌어모아야죠.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콤한 유혹을 해야죠. 달콤한 유혹을 하려니까 뭐를 내밀었죠? 나라에서 알아서 호객행위해라고 법을 바꿔주죠. 어떻게? 6월 26일 날 신규 상장 종목이 최초 등록될 때는 가격의 공모가의 하방으로 60%, 상방으로 400% 올릴 수 있게끔 법을 바꿔줬어요. 그죠? 놀랍죠? 얼마나 섹시합니까? 400%. 그죠? 400% 인상이라는 거죠. 코인판 투기 붐 만들듯이. 400%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꿈이 뭐죠? 하면 저는 따상 먹는 거요. 그랬어요. 주식쟁이들이. 근데 지금은 뭐죠? 따상했어. 지금은 400%니까 따상. 아니지. 따상. 400%예요. 400% 제도를 딱 바꿨어요. 바꿨는데 개미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니까 홍보를 해야죠. 야, 이제 상방으로 400%야. 막 홍보를 해야 돼. 홍보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사례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사례를 보여주니까
덩치 크고 비싼 놈을 사례를 보여주려니까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싼 아이를, 저렴한 애들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교보 14호 스펙 등록이 됐죠. 등록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급등을 시켜보죠. 한 800 몇십 프로 올랐죠. 교보 14호. 이틀에 걸쳐서, 첫날, 둘째 날에 걸쳐서 2,000원짜리가 8,000 얼마까지 우억 치솟았어요. 스펙이 뭡니까? 합병 안 하면 아무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바뀐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급등시켜버렸죠. 그 이후에 또 DB 금융 스펙 11호인가? 걔도요, 한 300% 상승시켰어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시장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즘 공모주 막 들어오죠. 필에너지, 난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요, 돈 다 잃었어요. 1,000만 원 투자가 100만, 200만 원 하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거죠. 한 방이 있구나. 한 방이 있구나. 에코프로, 여기에 막 죽으라고 몰빵 치다가 사람들이 선택권이 넓어져요. 왜? 에코프로 비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란 데다가 이제는 탄력이 떨어져. 막 공방전을 펼쳐. 공매도 세력도 하고 막 서로가 공방전을 펼쳐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 양이 안 차. 하루에 막 3%, 4% 먹자고 목숨 거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있어. 뭐? 법이 바뀌어요. 야, 이거 하루에 400% 올라가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 내가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80% 걸고 200만 원 남았는데, 이 200만 원으로 배팅을 쳐가지고 상 나오면 한 방에 본전 찾는 거예요. 와, 꿈과 희망이 생겼다. 어디 공모주 없나, 그것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시장은 새로운 판이 펼쳐졌어요. 왜? 공모주 판으로 바뀌는 거죠. 돈들이 다 몰려가. 기관들이 막 분위기를 막 조장을 해요. 7월 달에요. 필에너지 이후에 7월 달에 지금 공모가 13개가 대기하고 있어. 그 13개를 보면 뭐 화장품도 있고 뭐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근데 투기 붐이 부르면요, 나중에 필요 없어. 얘가 뭐 처음에는 2차전지 하다가 나중에는요, 2차전지 못 잡으니까 뭐 2차전지 아니면 어때? 뭐 2차 화장품, 2차 뭐 칫솔,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 투기판이에요. 나중에는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 요즘 그냥 공모주 무조건 뭐 기본이 막 따따따 상이야. 기본이 100%야. 돈 나고 돈 묻기야. 판이 벌어져. 막 지금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누가? 정부가 부르질렀다. 그럼 정부가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상 한 폭을 400%로 왜 만들어 놨겠어요? 이것도 영업이죠. 주식은 사고 팔고 하면 나라에 들어가는 세금이 얼만데. 그죠? 그러니까 흥행을 시키는 거야. 또 내년에 선거도 있잖아요. 선거도 있는데 선거철에는 뭐다? 교통경찰들 딱지도 마음대로 못 끊게 하는데 표 날라간다고. 근데 하물며 주식시장은 더 하겠죠. 주식시장에 뭐 작전주다 뭐다 단속해가지고 그 날아가는 표가 몇 표인데, 그러면 선거 앞에 선거를 앞두고요, 보통 한 6개월 전에는 작전 세력들도요 면죄부를 받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해먹자. 어차피 지금은 안 잡혀간다. 해먹고 얼른 튀기면 끝난다. 너나 나나 없이 막 설쳐요. 공모주 붐이 일어났어요. 무조건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공모주를 한 번씩 해보거든요. 하면 뭐예요? 돈은 다 묶이는데 실제 묶인 돈에 비해서 받는 거는 그지없어요. 왜? 한 주도 못 받은 경우도 있고, 끼켜봐야 한 주 받거든요.
한 주 받아가지고, 그죠? 필에너지 공모주 34,000원 해가지고 뭐 최고가에 팔았다 쳐도 10만 원이 안 돼요. 요즘 뭐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한다 하지만 휴가 내가 가서 접수하는 사람 아니면 보증금으로 내 돈이 묶여버리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겉은 화려한데 따따상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돈 번 사람은 없다. 그러면 이 주식판이 도박판으로 막 몰고 가는 거야. 필에너지를 막 광고를 해요. 야, 필에너지 회사 사람들 대박 터졌다. 우리 사주 산 사람들도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죠. 34,000원에 직원 평균 993주인가 받았으니까. 물론 지 돈 내고 샀지. 근데 첫날에 뭐 220, 한 6% 올랐어. 그럼 대박 터졌잖아요. 근데 과연 터졌을까요? 잘못하면요, 코피가 터져요. 비싼 사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보여줬잖아요. 직원들, 와, 대박, 난리 났다. 우리 사주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간, 의무 보유, 하격. 1년이죠, 1년. 1년 후에 봐야 돼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 받은 직원들 1년 지나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월급 타가지고 대출 이자 낸다고 정신없어요. 그거 울죠. 언제 내 본전 찾나. 답답하죠. 그게 현실이다. 필에너지 직원들 한우 1년 후에 어찌 될지 몰라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퇴사죠, 퇴사. 퇴사하면 우리 사주 바로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억 챙기자고 퇴사를 한다? 근데 내가 이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뭐 조금 젊은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막 퇴사하지. 앞전에요. 바이오 열풍 확 일어났을 때 어떻겠어요? 직원들 우리 사주 팔라고 퇴사 다 해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나니까 그 회사에 사람이 없어. 우리 사주 팔아먹으려고 다 나가버렸어.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필에너지도요. 금만 하래. 속빈강정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요. 의무보호 예수, 그죠? 기간 학약 해가지고 얘가 다 묶여있다. 그죠? 그중 한 90%가 묶여있어. 의무보호 다 묶여있어. 그러니까 뭐래요? 물량이 없어. 계속 갈 수밖에 없어. 대주주가 53% 지고 있고 기관들 다 묶여 있고 뭐가 겁나 막 분위기 조성을 해요. 그런데요, 언론이라는 거는 정권사 찌라시라는 거는 함정이 되게 많아요. 그 의무보호 예수 쪽에 그 물리는 거 있죠. 그 전에 얘가 비상장 기업 시절에 발행한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은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이런 거 주식 등록해가지고 왕창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요, 내가 시험을 쳤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을 쳤어요. 물어봐. 네 시험 잘 쳤냐? 오, 몇 점인데 이거? 98점. 뭐가? 도덕. 도덕은 98점 받았어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는요 10점? 5점? 몰라. 어쨌든 나는 제일 잘 친 거를 말한 거야. 신문이나 언론 뉴스 이런 거 보면요, 필에너지가 보호예수 확약으로 해가 6개월 동안 기간 물량이 다 묶여있고 짜증하면 열심히 떠들어요. 물량이 6개월 묶여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의무보호예수 확약 이런 것만 되게 많이 들어봤죠. 진짜 많이 들었죠. 근데 사람들은요, 듣기만 들어. 의무보호예수 어쩌고 하면 그게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 종목은 몰라. 왜 모를까요? 안 찾아보니까. 잘못하면 그거 물량 폭탄 맞을 수 있는데, 그죠? 심지어는요, 규칙도 몰라요. 원칙도 몰라요. 의무보호예수 확약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의무보호 예수가 어쩌고 피레네지가 묶였는데 어쩌고 열심히 떠들어요. 전부 다 묶였어? 최하, 최고, 물량 배분이 어떻게 되던데요? 뭔 소리야? 내가 기간인데요. 이렇게 보통 보면 이 아들이 참 나쁜 짓 많이 하는 게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의무보호 예수 학약이라는 걸 하기는 해요.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쪼개요. 내가 여기 공모를 할 때요. 이 주식을 살 때 계좌를 막 쪼개요.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물량을 받아요. 그리고 A라는 계좌에 이 물량을 나는 기간이니까 내가 자진해서 의무보호 예수 합격을 할게. 기간은 보통요. 15일에서 6개월. 15일에서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최장이죠. 그러면 내가 계좌를 막 쪼개가지고 A라는 계좌에 100주를 받았어. 나는 기간이니까 내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A라는 계좌를 6개월 동안 합약을 하겠다. 안 팔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 와 기간이 모범을 보이네. 그런데 B, C, D, E 계좌에는 천주 막 사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합약을 15일 걸어두는 거예요. 하나는 6개월, 나머지는 15일 걸어놨어. 그리고 뭐다? 저는 제가 배정받은 모든 물량을 합약 다 걸어놨습니다. 왜? 기간이라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요, 쫙 적당히 관리하다가 한 15일 딱 지나면요, 투하, 물량 폭탄, 던지. 근데 가면 15일이냐? 그것도 또 변칙을 쓸 수가 있어요. 13일 만에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관들은요, 이 잔머리 천재거든요. 변칙을 써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면 별별 돼요. 한 번씩 보면 공매도 치는 아들, 무차입 공매도 멍 나오죠. 법으로는 빌려서 대차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공매도 쳐라 정해놨어.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 치는 거야. 왜? 몰래 갚아 엮으면 표도 안 나. 그걸 잡아내지도 못해. 걸러내지도 못해. 그런 시스템도 없어. 걸리면 뭐 벌금 쬐끔 내면 되지. 100억 챙기고 뭐 7천만 원 벌금 내면 되지. 온갖 편법이 남아요. 어쨌든요, 중요한 거는 하반기는 공식적인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 고금리는 계속 지속된 데 있죠. 돈은 없어요. 신규 개미들은 못 들어와요. 왜? 대출 받을 데도 없어. 대출 금리도 너무 높아. 그나마 있는 아들도 돈 다 꼬랐어. 그러다 보니까 정권회사나 기관이나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다? 투기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판도 깔아줘. 가격은 60에서 400%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마침 공모도 막 해요. 근데 때마침 공모한다 그런 거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판을 깔아주는 거죠. 야야 해. 지금이 딱 적기야. 해. 그럼 기업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 금방 안 꺾여.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절대 없댔어. 내년까지 가야 된댔어. 그럼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돈 나올 데는 없어. 대출을 받으니까 너무 비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주식 상장하는 거죠. 주식 상장해가지고 그 상장 내 주식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 빚도 갚고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요즘 보면요, 뭐 스튜디오 산타 아니면 뭐 페이퍼 코리아 뭐 유상증자 하죠. 유상증자 하는데 앞전에 공부했죠. 유상증자도 대주주 싹 빼고 일반 주주 대상 유상증자.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쓴다? 채무 변제. 그건 일반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지 빚 갚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회사는 뭐다? 그냥 쓰레기다. 안 보는 게 100번 낫다. 그랬죠.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 고금리 시대는요, 알짜배기 회사들도요,
공모를 많이 해요. 왜? 못 견디니까. 물건은 안 팔리고 채무 부담은 크고 어쩌든지 회사는 살려야 되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회사들도 공모 시장을 열심히 노크를 해요. 6월 달에 공모가 2건 있었거든요. 7월 달에 지금 벌써 IP, 필에너지부터 해서 그 남아있는 것만 해도 또 13개 계속 들어오죠. 근데 공모는 뭐다? 수량이 얼마 안 돼요. 그것은 화려한데 내가 공무원분들 얼마 받지도 못한다. 물량을 못 산다는 거예요. 스펙 200%, 300% 올라서 출발하면 뭐예요? 기껏 해봐야 한 주 10주 받았는데 10주 받아가지고 2,000원짜리 10주 해봐야 2만 원인데 거기에서 따따블 나와봐야 하루 1당도 안 돼. 그죠? 그래 되면요. 그래 되면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 스펙에서 자꾸 대박이 터지네. 교보에서 교보 14호가 와 800% 올랐네. DB가 저 별것도 아닌데 600% 올랐네. 막 200%, 300% 계속 뭔가 막 터져. 그러면 세력도 이제 눈을 돌려요. 왜? 지금은 대박이 터지는 거는 회사가 터지는 게 아니고 제도가 터지게끔 만들어 놨구나. 6월 26일 날 하방 밑으로 60%에서 위로 400%까지 시초가가 형성이 됐건 그날 하루 상한폭이 400% 나오게끔 제도를 바꿨어. 법을 바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반기에는 로또 한번 끌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무조건 신규 종목만 가능한 거죠. 그죠? 기존의 종목들은 해당 없어요. 400% 로또를 끌고 볼 수 있는 조건은 신규 종목만 가능하죠. 근데 신규 종목은 몇 개 안 돼. 제한적이야. 돈도 안 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까지 합병이 안 된 스펙주. 그거는 가능하죠. 왜? 스펙주는 2번 가능. 최초의 스펙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한번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교보 14호 같이. 그리고 이후에 어떤 회사하고 합병 발표가 딱 나면서 거래 정지되죠. 거래 정지되고 나서 일정 기간 쉬었다가 거래 재개 승인을 딱 받을 때 그때 공모주랑 똑같은 방식으로 밑으로 60% 위로 400%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펙주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펙주 공모해봐야 한 주 10주 받을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스펙주를 왕창 사모으면 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막 살 수 있어. 막 사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펙주를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합병될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하반기도 금리가 고금리가 지속돼. 많은 기업이 어렵고 힘들어할 거예요. 중소건설회사는 98개가 지금 문을 닫았어. 쫄딱 망했어. 결국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알짜배기 회사들은 합병을 많이 노크를 해요. 그리고 알짜배기 회사인데 정식으로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간 미달일 경우에 야, 니 몇 살이야? 저 17인데요. 니 미성년자라서 안 돼. 1년 더 있다 와.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스펙으로 합병을 하는 거죠. 스펙만 합병을 해도 제도권에 진입이 되고 스펙 비용 한 100억 정도 땡겨오니까 그걸로 빚 갚아도 어디야. 그래서 스펙에 대한 어떤 합병 비율도 훨씬 늘어난다. 하반기는요. 여전히 품절주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을 내는 회사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 이자 수익을 얻는 회사들로 딱 선별을 해야 돼요. 압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요. 이제는 스트레스 분석 정점에 와 있어요. 여기서 추 하나 더 얹으면 자빠져요. 죽어요. 그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거는 아무리 테마고 나발이고 막 테마 할배고 와도
쳐다도 보면 안 돼. 무조건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고 이자 받는 회사, 그런 회사에다가 이익은 적당히 나고 시총이 가벼워야 돼. 왜?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무거운 애들은 못 가요. 가벼운 회사가 움직여. 그리고 하반기는 투기판이 벌어진다. 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라가 공식적으로 판도 깔아줬고, 그죠?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으니까 세력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이벤트 기간이고, 물론 과거에도 많이 그랬어요. 항상 선거 한 6개월 전에는 막 이놈 저놈 막 해먹자 판 막 그러는 거죠. 막 그래 흘러가. 그죠? 그런 식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갖다 붙이먹기도 좋고 재료도 많고 각 지방별로 국회의원이다 뭐다 열심히 홍보할 거예요. 이 지역에다가 내가 호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다 내가 다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공약을 하니까, 그죠? 갖다 붙일, 세력들이 갖다 붙일 뭔가도 많다. 근데 어쨌든 하반기는 그렇다. 그러면, 그죠? 그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드리는데 그 뭐라고 했죠? 그죠? 그 스펙주. 왜 뜬금없이 이거 이야기했냐? 이제 설명이 되셨죠. 근데 명색이 그죠? 방장인데 뭐 맨날 정석을 가야 된다. 투자를 가야 된다. 해놨고 하반기는 투기판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설명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스펙주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장에도 내가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 했죠. 근데 나는 죽어도 현금 넣은 거 못 견딥니다. 한 사람들 스펙주 사놔라 그랬잖아요. 그런 대안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주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죠. 그 전통적으로, 그죠? 좀 히트, 가능성이 많은 회사들 해가 NH23호, NH26호, NH27호, 그 다음에 그 하나 스펙 26호, 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한 요 정도는 사놔도 지금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지금 5% 고금리에서 이런 스펙이 합병 안 되고 해산이 돼도 한 2,150원, 160원 요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금리 5%대 보면 한 2,180원도 나오는 스펙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스펙은 원금 보장, 망할 위험 없어.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IPO 공모를 했을 때 시초가 형성이 400%까지 맥스치를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세력들이 이 400%의 유혹 장사를 하기 위해서 스펙주를 살 것이다. 그러면요, 의외로 아무 일도 없는데 스펙주가 이유도 없이 그냥 꼬약꼬약꼬약 올라서 어느 순간 뭐 2,200원, 2,300원 되는 것도 허다하게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 보면요, 지금 꼭 제가 말씀드린 스펙이 아니라고 다른 거라도요, 지금은 사놓고 기다릴만 해요. 성공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시기다. 이래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상태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HB 솔루션. HB 솔루션. 그걸 뭐 빠뜨렸네요. HB 솔루션, 그죠? 이 무상증자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락 첫날에 거진 상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허상이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다고. 허상이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상이고 착각인데 세력이 그 심리를 이용해 먹는 거다. 네? 사람들 내리 속에다 계속 심어둬요. 무상증자를 하고 권리락이 되는 첫날에는 상가 간다. 막 세뇌를 시켜놔. 많은 종목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첫날 상가 따라잡아가지고 다음날 재수 좋으면 상가 물 수 있거든요. 그게 개인들의 심리야. 그래서 따라 붙는 거죠. 장이 어느 정도 좋고 안정적일 때는요, 권리락 이후에 상가 2방, 3방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장이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연상을 바라보기 힘들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테스트 삼아 이래 지켜보고,
그래가지고 첫날에 그냥 던지라 그랬죠. 근데 그 차민혜님이 이제는 아주 노련하게 경험이 많아진 게, 그죠? 그전에는 딱 그래요. 여기 서 있으세요 하면 계속 그 하루 종일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령껏 하늘 해보고, 아이고 여가 그늘지네, 여 같다, 여 그늘지네, 여 같다. 호가락 탁 보고 있는데 상가의 잔량을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시간도 한 5분 남았고 상가 잔량이 뭐 30만 주, 40만 주 자꾸 쌓이니까 요 정도면 상가에서 그냥 10원 빼고 넣어도 팔리겠네. 그래서 상가에 10원 빼가지고 팔자 넣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1분 남으니까 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허매수죠. 허매수. 상가가 사라져. 팔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상가 사자가 주르르르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난친 거죠. 높은 가격에 팔아먹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일하다가 바로 시초가 딱 나오고 나서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 40초 남겨놨고 급하게 이거 호가 정저 그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동안 하도 경험도 많고 훈련을 많이 해나니까 슬기롭게 알아서 제일 고가에 딱 팔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라고. 잘하신 거야.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실력은요. 실력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대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경험을 통해서 익히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손실이 발생해. 너무 길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경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죠? 경험한 것을 가장 엑기스만 뽑아가 정답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요렇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돈 엄청 꼬라가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요래 대응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래 설명을 드리는 거죠. 보통 주식쟁이들은요,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요, 굉장한 노하우, 지식, 왜 내가 어렵고 힘들게 배웠는데 내가 왜 너한테 공짜로 가르쳐줘?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주려 하죠. 종목 추천해달라면 추천해줘요. 근데 자기만의 노하우나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줄래요. 근데 저는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그거를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너는 왜 딴짓을 하고 안 배우려 하느냐?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울말 쓰잖아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리고요, 지금까지 그저 잘 해왔잖아요. 시장에 맞춰서 하면 돼요. 하반기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한두 번 경험했어요. 거기 맞춰서 또 하면 돼요. 맞춰서 하면요, 오히려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죠? 죽는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상가 가려면 가잖아요. 그죠? 딱,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시장 흐름을 쭉 보고, 얘 같으면, 요 정도 같으면, 누가 건드려도 건드리겠다. 이런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겠다. 그럼 사놓고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면요, 결국은 손대요. 왜? 지금요, 시장에 돈이 없어요. 손님도 없고. 그래서 딱 갈 수 있는 애들은 극히 일부 딱 정해져 있다. 그죠? 되게 간단해요. 날씬하고 이쁘고 돈 많고 성격도 좋은데 시집도 안 갔어. 그런 것만 찾으면 돼요. 쉽죠? 그런 거 사놓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총각들이 와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훅 급등하면 그냥 팔고, 그죠? 다 그런 단계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요, 하반기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형전은 힘들다, 돈은 없다, 어렵고 힘들다. 그죠? 그거는 따로 할게요, 따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올 전반기도 힘들었고, 작년에도 힘들었고, 코로나 그 시절에 유동성 장세, 나라에서 막 돈 나눠주면서 주식해라. 그때 빼고는요, 다 힘들었어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단지, 좋냐, 나쁘냐 따라서 내가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한 그 정도 차이라는 거. 근데 나쁘진 않다. 그리고 하반기는 투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막 급등 종목, 대박 종목, 상한가 종목이 연상 가는 종목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리고 나라에서 여기에서 도박을 하세요 하고 나라에서 그죠 판을 깔아줬잖아요. 멍석 400% 로또를 긁을 수 있는 이 종목은 제한적이고 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비합병 스펙주다. 그래서 그 스펙주가 의외로 새롭게 생긴 제도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 손해볼 거 없거든요. 지금 이 스펙주를 사서 합병되면 좋고, 안 돼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본전을 제공받고, 합병되면 좋다. 그렇다고 손해볼 건 없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끌지 않은 로또다 해가지고요. 비합병 스펙주의 강풍이 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어떤 법을, 제도를 바꿔버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사례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왜? 손해볼 건 없다. 본전이 보장된 어쩌면 대박이 터질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 본전인 상태가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 스펙주. 저거다. NH23, NH26, NH27, 하나 26호. 요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 시황,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이 종목, 그죠? 종목 대응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한 번씩 유튜브에 이래 공개를 하지만, 김 PD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죠? 우리가 지금 SSG라고 했죠. 이 종목은요, 이미 어떤 저 역시도 보유 수량이 많고, 또 이미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팔 수 있는 단계인데, 오늘 유튜브에 불특정 다수한테 이 종목입니다 해놓고, 오후에 사람들한테 다 파세요.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이래 소개해드리는 것은 우리 회원들한테도 한 보초 정도로 지금은 언제 오를지 모른다. 되게 지겨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부 차원에서 소량 사든지 아니면 지켜보든지 각자 선택이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주 소량 이 정도 사나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종목을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차트를 쭉 보면 알잖아요. 이게 시세가 막 뻗고 있는지 바닥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느끼면 알잖아요. 얘가 저거가 왕창 사놨고 우리를 팔아먹기 위해서 강고 때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닥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라 하는 건지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종목을 설명드리는데 이미 지금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한다. 그거는 좀 우리 밴드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팔고 나면 이 종목이라 다 팔았어요. 근데 왜 이 종목을 이렇게 받느냐 공부 차원에서 따로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장 마무리하고 또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